안녕하세요. 토토가이드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월드컵 예선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마니아 대 보스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예선 경기에서 루마니아와 보스니아가 맞붙는다. 루마니아는 루체스쿠 감독 체제에서 4-3-3 전술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비를리에아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하지와 미하일라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신바람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루마니아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보스니아는 바바레즈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에딘 제코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 팀 공격을 이끌며 데미로비치와 데기치가 공격 지원을 맡는다. 하지만 보스니아는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수비 조직력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루마니아는 최근 5연승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보스니아는 최근 경기력 저하와 수비 조직력 문제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루마니아의 빠른 공격 전개와 홈 이점을 고려했을 때 루마니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루마니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폴란드 대 리투아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란드는 프로비에시 감독 체제에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중원 장악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운영한다. 스비데르스키가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한 공격을 주도하며 지엘린스키와 우르반스키가 중원에서 패스게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폴란드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팀이다. 이어서 리투아니아는 양카우스카스 감독 체제에서 5-3-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중심으로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한다. 파울라우스카스와 슬리브카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케르니치는 역습 상황에서 빠른 침투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리투아니아는 전체적인 전력에서 폴란드보다 밀리는 상황이며 수비에 집중하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는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점유율을 높이고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리투아니아는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공격 전개에서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 운영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폴란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폴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몰타 대 핀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몰타는 모초타 감독 체제 아래 공격적인 3-4-3 전술을 활용하며 데가브리엘레 부아지아, 투마를 앞세운 빠른 공격 전개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수비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며 강한 압박에 취약한 점이 약점이다. 이어서 핀란드는 카네르바 감독의 지휘 아래 5-4-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단단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팀이다. 포우얀 팔로와 켈만이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발휘하며 로드와 카마라가 중원에서 경기 밸런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핀란드는 몰타의 공격적인 운영을 역이용해 효율적인 역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몰타는 홈 경기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겠지만 핀란드의 수비 조직력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핀란드는 몰타의 적극적인 공격을 오히려 역습 찬스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포우얀 팔로의 결정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경기 운영과 전술적인 유연성을 고려하면 핀란드가 경기를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잉글랜드 대 알바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카슬리 감독 체제에서 4-2-3-1 전술을 활용하며 강한 공격력을 앞세운 경기 운영이 특징이다. 해리 케인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책임지고 주드 벨링엄이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며 마두에케와 제로드 보웬이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잉글랜드는 빠른 공격 전환과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강점을 보인다. 이어서 알바니아는 시우비뉴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한다. 다쿠와 아슬라니가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바이라미와 K리그 광주FC 소속 아사니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력 차이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잉글랜드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의 골 결정력과 벨링엄의 경기 조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바니아는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을 활용하겠지만 잉글랜드의 공격력과 점유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두에케와 보웬의 측면 돌파는 알바니아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잉글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로 에콰도르 대 베네수엘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에콰도르는 베카체세 감독 체제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에네르 발렌시아, 곤살로 플라타,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던 주전 센터백 피에로 인카피에가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 결장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베네수엘라의 역습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어서 베네수엘라는 바티스타 감독 체제에서 고전하고 있다.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무 3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 중이며 특히 직전 경기에서 오스왈도 링콘이 자책골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살로몬 론돈이 중심이 되어 상대 골문을 위협할 것이며 유한 세고비아와 헤페르손 사바리노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론돈을 활용한 빠른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에콰도르는 홈 이점을 활용하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비의 핵심이 빠진 상황에서 베네수엘라의 론돈과 사바리노를 통한 역습이 위협적일 수 있다. 에콰도르가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수비 불안 요소로 인해 예상보다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고려해보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루과이 대 아르헨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는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다. 누네스가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결정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노리고 펠리스트리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를 통해 공격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발베르데는 중원에서 공수 조율과 전방 압박을 담당하며 경기 템포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아르헨티나는 스칼로니 감독 체제에서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팀이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훌리안 알바레즈가 최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강한 압박으로 우루과이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크며 엔소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패싱 플레이를 통해 공격 전개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는 전방 압박을 통해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겠지만 수비 뒷공간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발빠른 공격진에게 치명적인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르헨티나가 경기 초반부터 우루과이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공략한다면 우루과이의 수비 조직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